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 믿었던 이가 뒤에서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면, 내 진심을 오해한 사람이 끝내 묵묵히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평온한 식탁 그 아래 숨겨진 진실. 질투와 오해, 침묵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엔 눈물 나는 감동까지. 형님이 어머님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된 가족의 균열. 그리고 그 끝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가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 위로 은은히 피어오르고 작은 며느리는 김을 정갈이 찢어 올리며 어머니의 앞접시에 하나씩 얹어드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늘 그렇듯 조용히 밥만 뜨고 있었죠. 말없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공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정미수는 평소보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둘이 모두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은 날, 뭔가 유난히 조용하다는 게 마음 한켠을 건드렸죠. 형님, 오피스텔 계약 얘기 어머니께는 아직 안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모두의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만 살짝 떨렸고 눈동자는 여전히 밥상 위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순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무슨 말이지? 그녀는 멍하니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그게 무슨 말이니? 형님이 뭘 계약했다는 거냐? 작은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 속엔 아주 미세한 의기양양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하셨다길래 어머님은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죠. 큰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그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쓰다듬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 안에서도 바람 같은 의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명의,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며느리 장윤정은 어쩌다 그리도 조용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늦잠을 자던 큰아들 성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미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너 어제 들은 얘기. 그게 무슨 말이니? 큰애가 내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건 정말이냐? 성재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명의만 잠깐 빌렸을 뿐이야. 진짜로 뭐 하려는 건 아니고 잠깐 금융서류 때문에 윤정이가 복잡한 일 싫어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 말은 분명 설명 같았지만 정미순의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식들이, 아니 며느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안 했을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며느리 박지윤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한 그 자연스러운 어조. 어쩌면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속내를 담은 흘림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장롱 안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 그 한마디 이후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속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미순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순은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추었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안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로고. 분명 그 로고는 얼마 전 큰며느리 윤정이의 가방에서 흘러나왔던 서류에 찍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주워다 돌려줬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디벨롭.
강남 쪽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라는 홍보 전단지가 가게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박지훈 씨나 장윤정 씨 이름으로 여기 계약된 게 있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며칠 전에 박지훈 씨 성함으로 등기 관련 서류를 처리한 기억은 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그럼 그 아이가 계약자라는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은 곧 진실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수는 처음으로 큰며느리 장윤정의 침묵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억울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걸까?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말 가족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작은 며느리 박지훈은 자연스럽게 정미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앉으며 살갑게 미소 지었고 정미순의 앞접시에 반찬을 하나씩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형님이 담근 나물인데 맛 좀 보세요. 손맛 좋으시긴 한데 이번엔 좀 짰어요. 그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말끝에 묻어난 뉘앙스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정미수는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 장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응도 감정도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집에도 잘 안 계시고 가끔 저희 쪽으로 필요한 연락들도 어머님 대신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까 봐 그냥 제가 챙기고 있어요. 정미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네가 자주 나한테 왔던 것도 그 아이 대신이었단 말이니? 박지훈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이 외로우실까 봐. 제가 조금 더 챙기고 싶어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깔린 무언의 비교와 은근한 이간질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정미수는 느꼈습니다. 박지훈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과 큰며느리 사이에 간극을 벌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장윤정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님 앞에선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미수는 다시 묵묵히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어렴풋한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왜곡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친절이 너무도 쉽게 스며드는 그 구조 속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미수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엔 다 헤어진 수첩 한 권과 몇 장의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구겨진 인쇄물엔 낯익은 부동산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벨로. 그런데 문서 하단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정미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이름이 왜 여기에? 그녀는 큰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 모든 오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박지훈이 무심히 흘린 말들, 지나가는 말투 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던 미소. 정미수는 그동안 감춰진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류에 적힌 일자와 박지훈의 생일이 겹쳐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던 그 생일날 박지훈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문구. 정은 진심으로 보지 않으면 거짓보다 더 아프다. 그 말이 가슴을 콕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정미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늘 조용했던 장윤정의 눈빛, 말없이 감당하던 일상,
그리고 자신에게 섬세하게 대했던 손길, 그리고 묘하게 다정했던 박지훈의 언행. 그날 밤 정미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정미수는 더 이상 마음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윤정이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시간, 그녀는 차를 끓여 조용히 식탁에 놓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큰애야, 그 오피스텔 내가 한 일이니? 장윤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미순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불씨는 한 번 자리 잡으면 진심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법이었습니다. 정미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억울함과 피로,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훈의 웃음소리가 현관 너머에서 들려왔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오늘 장봐 오는 길에 떡 좀 사왔어요. 형님 좋아하시는 팥떡이에요. 그 말에 정미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장윤정은 그냥 조용히 뒷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박지훈은 눈치를 살짝 살피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늘하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는 장윤정의 등을 굳게 만들었고 정미수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세워진 듯 했습니다. 장윤정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 인해 의심받고 있었고 정미수는 확신 없는 믿음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고 박지훈은 그 틈을 교묘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은 박지훈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몇 가지 반찬이 상 위에 놓였고 가족들은 어색한 웃음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머님께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갑작스레 박지훈이 꺼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윤정은 고개를 들었고 정미수는 두 며느리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심하다는 말 쉽게 하지 마. 장윤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님께 소홀했는지 지훈 씨가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그럼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건요? 박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정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거운 기류 그리고 한순간에 쏟아지는 감정들. 장윤정은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본 건 너겠지. 하지만 내가 어머님을 그렇게 챙긴 척하며 무얼 얻으려 했는지도 난 알아. 박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진심? 그 오피스텔 서류 내 이름으로 된 줄 알고 내가 혼란스러워했던 거.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진짜 모르겠니? 정미수는 그 자리에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오늘은 생일인데.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장윤정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맺혔고 박지훈은 당황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지켜봐 주세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그 말과 함께 장윤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지훈은 말없이 앉은 채 시선을 피했고 정미수는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 초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조용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묵묵히 국을 덜고 있었고 장윤정은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박지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그릇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마치 전날 생일 저녁에 꺼진 초처럼 식어 있었고 그 침묵이 더 큰 파열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했어요, 어머님. 장윤정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국을 떠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란 걸 아는데.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러나 그 순간 박지훈이 거실 쪽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기운이 없었고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어제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화내실 줄 몰랐고 장윤정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말하자. 어차피 서로 믿지도 못하는 얘기 반복하면 뭐해. 정미수는 두 며느리의 싸늘한 온도차에 끼어앉아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도 누구를 더 다독일 수도 없는 상황. 그날 이후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엔 더 이상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심한 발걸음과 조용한 문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정미수는 매일 밤 자신이 불러보는 두 며느리의 이름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정아라고 부를 땐 미안함이, 지훈아라고 부를 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며칠 후 정미수는 큰아들 방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 우연히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등기 완료 안내문.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속엔 오피스텔 등기 완료 안내서가 들어있었고 그 문서의 명의자에는 익숙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정미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아니고 윤정이도 아닌 지훈이 이름이지. 갑작스레 밀려든 현기증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우디벨로 박지훈 등기, 오피스텔 명의자 확인 방법, 명예 도용시 처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하던 박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정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오피스텔 계약한 거 왜 내게 말하지 않았니? 박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형님 얘기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본 서류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계약자는 너였던 거니? 박지훈은 잠시 침묵한 뒤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잠깐 명의만 제 걸로 했던 거예요. 형님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처리한 건데 어머님께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 말은 더 큰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정미수는 말없이 박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렷한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배신. 정미수는 다시 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문을 열자 익숙한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는 인사도 생략한 채 본론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지훈이 이름으로 등기된 서류.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부용이라 드릴 순 없는데. 정미수는 지갑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훈이 시어머니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확인만 하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며칠 전 오후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받는 박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도장을 꾹 눌러 찍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로는 명의만 잠시 빌렸다고 했지만 화면 속 박지훈의 표정은 너무도 능숙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었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훨씬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수는 처음으로 박지훈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가장 강한 증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말없이 지내던 정미수는 어느 날 박지훈을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말없이 냉수를 한 컵 내어주며 자리에 앉혔고 눈빛만으로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지훈은 웃음기를 거두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오피스텔, 처음부터 내가 계획한 일이었니? 내 이름 들먹인 것도, 윤정이 얘기 꺼낸 것도. 박지훈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냥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싶었어요.
시세가 오를 거란 얘기를 듣고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용한 거니? 그건 처음엔 형님이 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발을 빼셔서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명예 바꾸는 거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으로. 어머님께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이라. 정말 그랬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했어야 했지. 그녀는 서랍에서 그날 본 서류를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지훈아, 넌 날 이용했어. 내 이름, 내 신뢰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까지. 박지훈은 눈을 크게 떴지만 이제 변명조차 힘든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었어요. 전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정미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진심은 누군가를 속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날 대화 이후 박지훈은 몇 끼니를 거르고 조용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아들에게도 장윤정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박지훈을 향한 며느리라는 명칭은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단어는 차갑고 서글픈 타인이었습니다. 며칠째 말이 없던 정미수는 그날 오후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나 좀 보자. 박지훈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하며 다가왔지만 정미순의 얼굴엔 평소의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아닌 무언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넌 내 이름도 마음도 너무 쉽게 이용했어. 정미수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거 해제 동의서. 그것은 말 그대로 한 집안에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지훈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 그 결과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던 박지훈은 결국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기보단 이제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자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당분간 지훈이 너 친정 가 있어라. 성재는 내가 설득할 테니. 정미수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짐을 챙기며 울지 않으려 했었고 그 모습은 이제 가족이라기보단 집을 떠나는 하숙생에 가까웠습니다. 장윤정은 아무 말 없이 옆방에서 박지훈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정했던 인사말도 함께 나눈 밥상도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집안에 다시 미묘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집을 나간 뒤 정미수는 장윤정과 마주할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장윤정은 정갈하게 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정미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미수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과 인감도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오피스텔 이야기 나왔을 때 성재 오빠가 제게 어머님 명의를 빌리자고 했어요. 전 반대했어요. 그게 뭔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요. 정미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제가 안 줬어요. 그랬더니 성재가 짜증내고 지훈 씨가 나섰죠.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잘못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그날 식탁에서 지훈 씨가 말 꺼낸 순간 어머님 눈빛을 보고 아차 싶었어요. 너무 늦게 말했구나 싶었죠. 정미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장윤정이 오피스텔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했니? 지훈 씨 떠난 뒤에도 어머님이 절 못 믿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전 진심으로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이고 싶어요. 정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손이 장윤정의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늦지 않았단다. 너는 처음부터 내 사람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장윤정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지훈이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장윤정과 정미수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미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장이나 갈까? 장윤정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곧 미소 지으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옅어졌고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정미수는 채소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넌 참 무던한 아이다. 그동안 미안했다. 장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함께 웃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정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내 진심은 너무 조용해서 내가 놓쳤나 보다. 둘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엔 오해가 풀린 안도감과 다시 연결된 인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때론 피보다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두 사람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수는 식탁에 정갈이 반찬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앞으로는 뭐든 말해라. 난 이제 너 믿는다. 장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식탁은 다시 평온해졌고 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진심을 전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 사이의 오해와 회복, 그 속에서 진심을 되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사연에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